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앞 삼거리 파란불 신호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비춰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현재 제33회 파리올림픽 대회가 종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파리 현지 시각 기준으로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남자 마라톤, 8월 11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는 여자 마라톤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우리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일요일 새벽 1시경에 남자 마라톤, 월요일 새벽 1시경에 여자 마라톤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올림픽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라톤 경기가 무척 흥미진진하게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걸어서 퇴근길에 앞으로 약 석 달 후에 실시되는 11월 5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서 현지 시각 기준으로 8월 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격차가 그야말로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 승부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 차이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50%, 트럼프 후보가 48%.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서 현지 시각 기준 8월 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경합주입니다. 경합주. 자, 미국은 전통적으로 50개 주가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도 있고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도 있는데요.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는 지역은 태평양 연안과 미국 북동부 지역이고요. 반면에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는 지역은 미국 중부와 남동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야말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텃밭인 그런 지역들은 이미 판세가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반면에 50개 주 중에 7개 주는 이른바 경합주라고 합니다. 경합주. 그래서 민주당 성향과 공화당 성향이 백중지세로 팽팽하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러한 주가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이른바 7개의 경합주입니다. 그래서 경합주에서 누가 승리하냐, 이게 11월 5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곳 제가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앞에서 출발해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9일 저녁 8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접 선거인데요. 국민들, 즉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또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인데요. 자, 그리고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도 승자 독식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한 표라도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이 받은 후보가, 즉 그 지역에서 1등 후보가 그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싹쓸이 독식을 하는 구조, 영어로 유닛 룰 시스템, 승자 독식 제도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약 3,9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인구하고 비슷하죠. 캐나다 인구하고 비슷한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3,9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를 예로 든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중에 누가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이 지지를 받냐, 즉 1등 후보,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1등 후보, 뭐 트럼프일 수도 있고 해리스일 수도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많은 54명의 선거인단인데요. 그 54명의 선거인단을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싹쓸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승자 독식 제도, 유닛 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 공화당과 민주당이 뭐 한 70대,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45대 55 이 비율로 득표를 했다면 비례적으로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승자 독식 제도의 그 특성상 1등 후보가 그 캘리포니아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을 하는, 싹쓸이를 하는 구조, 영어로 유닛 룰 시스템, 승자 독식 제도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54명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싹쓸이 할 가능성이 많겠죠. 또 반면에 남서부 지역에 있는 텍사스주나 또 남부 지역에 있는 플로리다주는 텍사스주의 선거인단이 40명,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이 30명인데요. 이 텍사스나 플로리다주는 공화당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겠죠. 그러면 그 텍사스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40명과 플로리다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 30명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다 가져가 버리는 이른바 승자 독식 제도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48개 주는 그러한 승자 독식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반면에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는 약간은 다릅니다. 네브래스카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는 5명, 메인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는 4명인데요. 다른 48개 주와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48개 주는 주 전체적으로 배정된 선거인단 숫자를 그 주에서 1등 후보가 싹쓸이 하는 그런 구조인 반면에,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선거인단이 상원 의원 숫자에 해당되는, 연방 상원 의원 숫자에 해당되는 선거인단 숫자가 각각 2명씩 있고요. 연방 하원 의원 숫자에 해당되는 선거인단 수가 네브래스카주에는 3명, 메인주에는 2명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거인단 수가 50개 주를 다 합하면, 50개 주 플러스 수도 워싱턴 DC까지 다 합하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538명인데요. 그 숫자의 산출 근거는 뭐냐면, 연방 상원 의원 숫자 플러스 연방 하원 의원 숫자를 합한 게 538명입니다. 자,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은 주마다 50개 주 각 주마다 2명씩 선출하니까 50개 주 2명씩이면 총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이고요.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수도 워싱턴 DC는 그 연방 하원 의원만 3명을 선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각 주마다 2명씩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선출하는 연방 상원 의원 숫자는 100명, 또 각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는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총 워싱턴 DC 3명 포함해서 총 438명. 그래서 그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과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을 합하면 총 538명이 됩니다. 그 숫자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48개 주는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 승자 독식제도 유닛 룰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반면에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의 경우에는 각각 선거인단 수가 5명, 4명인데요. 그 5명, 4명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네브래스카주의 선거인단 수 5명은 연방 상원 의원 숫자 2명과 연방 하원 의원 숫자 3명을 합한 숫자가 5명인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주는 연방 상원 의원 숫자 2명과 연방 하원 의원 숫자 2명이 합해져서 4명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48개 주는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 그야말로 승자 독식제도 유닛 룰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그 주 전체적으로, 즉 각 주 전체적으로 1등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다 싹쓸이를 해 가버립니다. 반면에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의 경우에는 상원 의원 숫자에 해당되는 각각의 2명의 선거인단 수는 다른 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 전체에서 1위 후보가 각각 2명의 선거인단 수를 다 싹쓸이를 해가는 반면에 하원 의원 숫자에 해당되는 그 선거인단 수, 네브래스카주 3명, 메인주 2명의 경우에는 그 하원 의원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 그 주 안에서도 하원 의원의, 연방 하원 의원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별로 승자 독식 제도를 적용을 합니다. 그 지역구에서 가장 1위 후보가 그 지역구 연방 하원 의원에 해당되는 그 선거인단 수를 싹쓸이하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제가 나무 데크 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비가 좀 내렸다 그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가방을 두고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어두운데요. 그래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렇게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의 경우에는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나머지 40개 주는 전면적으로 그 주에서, 각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1위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다 싹쓸이를 해갑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라는 게 연방 상원 의원 숫자와 연방 하원 의원 숫자를 합한 그 숫자가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가 3,900만 명 정도, 캐나다 인구와 비슷한데요. 캘리포니아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는 연방 상원 의원 숫자 2명 플러스 연방 하원 의원 숫자 52명을 합해서
총 54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선거인단 수, 미국 전국적으로 선거인단 수 과반수를 확보하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자, 미국의 선거인단 수가 결국은 총 538명입니다. 그래서 과반수는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 50개 주 중에 상위 12개 주를 다 싹쓸이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50개 주 플러스 수도 워싱턴 DC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위 12개 주에서만 전승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전부 패배한다 할지라도 선거인단 수 538명 중에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12개 주의 선거인단 수를 다 합하면 281명입니다. 그러니까 538명 중에 과반수인 270명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의 선거인단 수 상위 12개 주의 순서와 그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선거인단 수가 많이 배정된 캘리포니아주, 결국 인구수가 많은 데가 가장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됐겠죠. 왜냐하면 연방 상원 의원 숫자는 주별로 2명씩 획일적이지만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고, 그래서 각 주별로 선거인단 숫자라는 게 연방 상원 의원 숫자와 연방 하원 의원 숫자를 합한 숫자가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선거인단도 가장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를 통틀어 가지고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이 배정된 주가 랭킹 1위 캘리포니아주 54명, 랭킹 2위 텍사스주 40명, 랭킹 3위 플로리다주 30명, 랭킹 4위 뉴욕주 28명, 랭킹 5위는 공동 5위입니다. 공동 5위가 저기 일리노이주와 펜실베이니아주가 공동 5위인데요. 선거인단 수가 19명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랭킹 7위가 오하이오주입니다. 오하이오주가 배정된 숫자가 17명이고요. 그 다음에 랭킹 8위는 공동 8위입니다. 랭킹 공동 8위는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16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랭킹 10위는 15명이 배정된 미시간주입니다. 그 다음에 랭킹 11위가 그 뉴저지주 14명이 배정되어 있고요. 랭킹 12위가 버지니아주 1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캘리포니아주 54명, 텍사스주 40명, 플로리다주 30명, 뉴욕주 28명, 일리노이주, 펜실베이니아주 각각 19명, 오하이오주 17명,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각각 16명, 그 다음에 미시간주 15명, 뉴저지주 14명, 버지니아주 13명, 이렇게 해서 선거인단 수가 많은 상위 12개 주를 합하면 총 281명의 선거인단이 되기 때문에 선거인단 전체 숫자 전국적으로 538명 중에 과반수인 270명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자 독식 제도의 특성상 전국 그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 다 합해서
상위 12개 주, 지금까지 말씀드린 12개 주를 전승을 하게 되면 나머지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전패를 한다 할지라도 선거인단 수를 281명을 확보하기 때문에 과반수에 해당이 돼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 각 지역별로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 있고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상위 12개 주를 전승을 한다라는 것은 전례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만 그렇다라는 거지 실제에 있어서는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결국은 경합주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 경합주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냐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합주 7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합주. 자, 경합주는 7군데 중에 4군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거인단 수 상위 12개 주 중에 해당이 됩니다. 4개 총 경합주 7개 주 중에 4개 주는 선거인단이 많은 상위 12개 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 주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합주 7개 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선거인단이 경합주 7군데 중에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배정된 데가 펜실베이니아주 19명,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가 각각 16명, 그 다음에 미시간이 15명, 이렇게 총 4개 주는 그 선거인단 수가 많은 상위 12개 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개 주는 상위 12개 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위스콘신주, 네바다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애리조나주는 선거인단이 11명이고 위스콘신주는 10명이고 네바다주는 6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합주 7개 주 민주당 공화당이 초박빙 승부를 하고 있는 일종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지역이 이른바 7개 경합주인데요. 그 경합주가 총 7개가 있고 7개 주가 있고 그 중에 4개 주는 선거인단 수가 상위 12개 주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주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상위 12개 주에 포함되어 있는 주가 펜실베이니아주 19명 선거인단, 그 다음에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선거인단 각각 16명, 미시간주가 15명, 그리고 나머지 3군데는 그 상위 12개 주에 속하지 않았는데요. 애리조나주가 11명, 위스콘신주가 10명, 네바다주가 6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합주 7군데에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익소스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8월 8일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50% 지지율, 반면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8%의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긴 한데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답니다. 자, 과거에 민주당의 후보로 유력했던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 이 이제 입후보를 했었다면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앞서는 형국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한 2, 3주 전에 민주당 후보가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께서 인지력 저하 논란이 있다 보니까 현재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로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서고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 달쯤 후인 11월 5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흥미진진해지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8월 8일 미국 시각 기준으로 8월 8일자 여론조사기관 익소스의 결과 발표에 의하면 카멀라 후보 50%,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48%로 카멀라가 트럼프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7개의 경합주, 7개의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주, 이 7개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는데요. 재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산이 약 4조 2천억 정도로 추산이 됐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재산이 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답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인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는 재산이 한 100억 내외 정도 추산된답니다. 100억 내외 정도.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도 100억 내외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산된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라고 하죠. 팀 월즈 이분은 재산이 정말 그야말로 흙수저라고 돼서 특필이 되고 있는데요. 국립 고등학교에서 지리 선생님을 만 20년 가까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을 6번 당선이 되셨고, 지금부터 5년 전인 2019년에 미국의 북부 지역의 미네소타주의 주지사가 되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부인하고 재산을 합한 게 현재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4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공립학교 교사를 20년 가까이 하셨었기 때문에 연금을 재산 가치로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재산 가치로 환산하면 한 11억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현재는 집도 없고 주식도 없고 코인도 없고 그야말로 서민 출신, 그 다음에 흙수저의 대명사로 언론에서 특필되고 있는데요. 그분은 원래는 집이 있었는데 2019년 미네소타주 주지사가 되면서 집을 4억 2천만 원에 매각을 하고 주지사 공관으로 관저로 들어가서 살고 있어서 현재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인하고 본인 합해서 재산가액은 한 4억 5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받게 될 그 교사 시절에 그러한 교사로 은퇴하신 그런 것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걸 재산 가치로 환산하면 11억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네소타주 주지사 급여는 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의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나중에 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해리스가 대통령, 팀 월즈가 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부통령 연봉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현재 미네소타주의 주지사 연봉은 1억 7,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통령은 2배 이상이 올라서 4억 원 정도 한답니다. 4억 원. 미국의 부통령, 세컨드죠. 두 번째 권력 서열 2위 부통령의 연봉은 4억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그분은 현재 미네소타주 주지사의 연봉은 1억 7,500만 원인데요. 만약에 부통령에 당선이 되면 연봉이 2배 이상 증가해서 4억 원 정도 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여하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재산가액이 8조 원 정도고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0억 원 내외 정도 되고요. 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이분도 해리스와 비슷하게 100억 원 내외 정도 되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부통령
유명 후보인 팀 월즈, 이분은 재산이 현재 4억 5천 정도인데 앞으로 받게 될 연금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1억 원 정도 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옆에 나무 데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30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자, 현재 시각. 자, 현재 제가 30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5일에 있을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지 시각으로 미국 현지 시각으로 8월 8일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익소스에서 발표한 그 지지율,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8%로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것은 그 여론조사는 7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 7개 경합주가 결국 미국의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각이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저녁 8시 47분입니다. 금요일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평안한 주말,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뜻깊고 보람찬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